안녕하세요. 오늘도 별별 야담을 찾아주신 귀한 인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온 비밀입니다. 임금의 귀를 씻기는 여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하, 오늘도 하늘이 맑습니다. 내관 한도익이 고개를 숙이며 아뢰었습니다. 젊은 임금 윤명제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평안하냐? 예, 전하. 모두 조용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궁밖 세상은 흉년으로 메말라 있었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임금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닿지 않았습니다. 아침 해가 창덕궁 인정전 처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건만 궁궐 안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한 정적이었지요. 임금은 용상에 앉아 어전회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익은 임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50평생을 궁궐에서 보낸 그는 어느새 임금의 눈과 귀가 되어 있었지요. 아침에 임금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모든 일을 한도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 어전회의에 올릴 문서들이옵니다. 한도익이 서류 뭉치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들은 이미 한도익의 손을 거쳐 걸러진 것들이었지요. 지방에서 올라온 흉년 보고서는 사라졌고 백성들의 굶주림을 호소하는 상소문도 임금의 눈에 닿지 못했습니다. 대신 궁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서와 세금이 잘 거치고 있다는 장부만이 임금 앞에 놓였습니다. 임금은 서류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였지만 벌써 3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선왕께서 갑자기 승하시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평안하다니 다행이로다. 임금의 말에 한도익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요. 임금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전회의 시각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이 하나둘 인정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영의정 이중경, 좌의정 박승지, 우의정 윤상철이 자리를 잡았고 그 뒤로 6조의 판서들이 늘어섰습니다. 모두 60을 넘긴 노신들이었지요. 한도익이 어전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신들은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지요. 경들, 나라의 형편이 어떠한가? 영의정 이중경이 나섰습니다. 그는 한도익과 오래전부터 손을 잡은 사이였지요. 전하, 천하가 태평하옵니다. 백성들이 모두 성은에 감읍하고 있사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던 젊은 관리들은 이미 오래전에 궁궐에서 쫓겨났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한도익의 뜻에 따르는 이들뿐이었습니다. 임금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창한 봄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궁궐 안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궁궐 단밖은 달랐습니다. 도성 안골목 골목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쓰러져 있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흉년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요. 봄이 왔건만 씨앗을 뿌릴 땅도 심을 곡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도익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임금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에게는 다행이었지요. 백성들의 고통이 클수록 임금과 세상 사이의 벽이 높아질수록 그의 권력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전회의가 끝나고 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임금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아니, 홀로가 아니었지요. 언제나처럼 한도익이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하, 점심수라를 들 시각이옵니다. 그리하라. 임금의 짧은 대답과 함께 궁녀들이 수라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지요. 임금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 같았지요. 저 소리는 무엇이냐? 한도익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궁궐밖 장터에서 장사치들이 물건 파는 소리이옵니다. 시끄럽사오면 조용히 하라 이르겠나이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임금은 다시 수절을 들었습니다. 한도익은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지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닫힌 궁의 왕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고요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새신방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왕의 몸을 정결히 씻기고 향을 피워 마음을 안정시키는 곳이었지요. 그곳은 왕의 귀와 머리끝, 손과 발까지 닦는 신성한 자리였으며 그 일을 맡은 이는 엄격히 선발되었습니다. 그 무렵 새로 들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본래 의원의 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가문이 멸하였고 그녀는 혼자 살아남아 궁으로 팔려왔지요. 수연은 조용하고 성실하였으며 물을 다루는 손끝이 유난히 섬세했습니다. 그녀는 물의 흐름과 냄새를 살피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이였지요. 궁의 사람들은 그녀를 물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새신방은 창덕궁 안쪽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지요. 그곳을 관리하는 이는 박상궁이었습니다. 40을 넘긴 그녀는 20년 넘게 궁궐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아, 이리 오거라. 박상궁의 목소리가 새신방 안에 울렸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걸음을 옮겼지요. 예, 상궁마마. 오늘부터 내가 전하의 새신을 맡게 될 것이다. 손끝 하나 떨려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명심하겠나이다. 박상궁은 수연의 손을 잡아 살폈습니다. 거친 곳 하나 없이 부드러운 손이었지요. 의원의 딸답게 약재를 다루던 손이었습니다. 물의 온도는 언제나 적당해야 한다.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 전하의 몸은 곧 나라의 몸이시니라. 수연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박상궁은 새신방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은으로 만든 대야, 비단으로 짠 수건, 깨끗한 물을 담는 옥항아리까지 모든 것이 정갈했지요. 그날 저녁 수연은 처음으로 젊은 임금 윤명제의 새신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데우고 향을 피우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백단향의 은은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임금이 새신방에 들어섰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얼굴에 가득했지요. 한도익이 임금을 안내하고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새신방 안에는 오직 박상궁과 수연만이 남았습니다. 전하, 편히 앉으시옵소서. 박상궁의 안내에 따라 임금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임금의 손을 씻기기 시작했지요. 물은 따뜻했고 수연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쳐 있었지요. 어전 회의에서 서류를 보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결제를 하느라 온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지요. 수연은 임금의 손을 씻기며 조용히 살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냈지요. 그러다 문득 임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함이 느껴졌지요. 전하께서 두려워하고 계시는구나.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원의 딸로 자랄 때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있었지요. 사람의 몸은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떨림, 맥박, 체온 모두가 그 사람의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임금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새신방의 고요함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느끼는 듯 했지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을 바꿔가며 임금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참 좋구나. 임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요. 박상궁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새로 들어온 아이가 물을 잘 다룬다 하옵니다. 임금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내려다보았지요. 수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수연이라 하옵니다, 전하.
수연, 물을 지킨다는 뜻인가? 그러하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임금의 목소리에는 피로보다 외로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임금은 이 넓은 궁궐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곁에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세신이 끝났습니다. 임금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세신방을 나섰습니다. 한도익이 다시 곁으로 다가왔지요. 전하, 어떠하셨나이까? 마음이 편안하였느니라. 한도익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상궁을 힐끗 보았지요. 박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세신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임금의 떨리는 손, 외로운 눈빛,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이상한 기운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지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세신방의 물항아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달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수연이 세신방을 맡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정화수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첫일이었지요. 물을 끓이고 식히고 다시 데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세신방에 이상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수연이 대야를 들자 맑은 물에서 쇠비린내가 났지요. 처음에는 대야가 문제인가 싶어 다른 것으로 바꿔보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여러 번 바꾸어 보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의 세기도 향의 양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요. 아무리 해도 그 쇠비린내는 물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구나. 수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지요. 물은 세상의 기운을 담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땅이 병들면 물도 병들고 백성이 괴로우면 물도 괴로워한다고 했었지요. 수연은 우물가로 갔습니다. 궁궐 안우물은 깊고 맑기로 유명했지요. 하지만 오늘은 우물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전히 맑아 보였지만 물 위로 묘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무엇을 하고 있느냐? 뒤에서 박상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돌아섰지요. 상궁마마, 오늘 물이 좀 이상하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냐? 박상궁이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도 보이지 않았지요. 맑기만 한데 무엇이 이상하단 말이냐?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서 준비나 하거라. 예, 상궁마마. 수연은 다시 세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물을 떠서 코를 가까이 대었지요. 역시나 쇠비린내가 났습니다. 이것은 물이 썩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었지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물이 썩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병든 것이구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던 그날 집안의 우물물에서도 이런 냄새가 났었습니다. 피와 죽음과 억울함이 섞인 냄새였지요. 그때 수연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궁궐 밖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땅속 깊이 스며들어 물까지 병들게 한 것은 아닐까요? 수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세신방에 들어설 시각이었지요.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물을 그대로 두기로 말입니다. 감춰진 냄새를 감추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그 물로 임금의 귀를 씻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임금이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얼굴이었지요. 한도익이 임금을 안내하고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전하, 편히 앉으시옵소서. 박상궁이 말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 앉았지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임금의 손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요. 물은 따뜻했고 세신방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수연이 임금의 귀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을 적신 수건으로 귀를 닦아냈지요. 그 순간 임금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구나. 임금이 말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지요. 박상궁이 놀라 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아니다. 나쁜 냄새는 아니다. 그저 낯선 냄새일 뿐이니라. 임금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내려다보았지요. 수연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냄새가 무엇이냐? 소녀도 알지 못하옵니다, 전하. 다만 오늘 우물에서 길어온 물이 평소와 달랐사옵니다. 임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새 신방 안은 고요했지요. 백단향 냄새와 그 이상한 쇠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병들면 물도 병드는 법이니라. 임금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임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상궁이 급히 나섰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실수를 하였나이다. 당장 다른 물로 바꾸어 오겠나이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임금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상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지요. 세신이 끝났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지요. 수연, 예, 전하. 내일도 그 물을 써라. 내가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임금은 그렇게 말하고 새 신방을 나섰습니다. 한도익이 의아한 표정으로 임금을 맞이했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임금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물항아리 속 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세상의 소리가 물을 통해 전해진 것일까요? 임금이 드디어 그 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 신방의 물은 여전히 그 냄새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물 냄새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세상이 병들면 물도 병든다는 자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 임금은 새신을 명하였습니다. 이른 시각이라 모두가 놀랐지요. 평소라면 해가 떠오른 뒤에야 새 신방에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한도익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아직 이른 시각이옵니다. 조금 더 쉬시옵소서. 아니다. 지금 당장 새 신방으로 가겠노라. 임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익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지요. 무언가 어제와 다른 기운이 임금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새 신방에는 수연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지요. 오늘도 역시 그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임금이 새 신방에 들어섰습니다. 내관들은 모두 물러나고 방 안에는 향 하나와 대야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박상궁조차 밖에서 기다리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임금과 수연만 남았습니다. 오늘 물은 어떠하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대답하였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피 냄새가 납니다. 임금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피라 하였느냐? 예, 전하. 누구의 피라 생각하느냐?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임금의 눈빛을 보니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백성의 피요. 전하의 마음에서 난 피이옵니다. 임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작았으나 그 울림은 깊었지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난 피라 하였느냐? 무슨 뜻이냐?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임금의 손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들, 듣지 못하시는 것들이 전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뜻이옵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손길을 따라 물이 흘러내렸지요. 따뜻한 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임금의 귀를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귓바퀴를 닦아냈지요. 그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의 귀에는 좋은 소리만 들려옵니다. 하지만 궁 밖에서는 아이들이 울고 어미들이 신음하고 백성들이 쓰러지고 있나이다. 임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어찌 그것을 아느냐? 물이 말해주옵니다, 전하. 물은 거짓을 담을 수 없사옵니다. 그때 문틈 사이에서 내관 한도익이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빛이 떠올랐지요. 적의 집종이 임금을 혹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도익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박상궁을 찾아가야 했지요. 저 여인을 세신방에서 내쫓아야 했습니다. 아니, 궁궐 밖으로 쫓아내거나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세신방 안에서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해보아라. 임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임금의 다른 쪽 귀를 씻기며 대답했지요. 작년 가을부터 흉년이 들었사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나이다. 하지만 전하께는 그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사옵니다. 무슨 까닭으로? 누군가 그 보고를 막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지요. 어째서 궁궐이 이렇게 고요한지, 어째서 신하들이 언제나 좋은 말만 하는지, 어째서 자신의 마음이 늘 허전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세신이 끝났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알고 있나이다, 전하. 두렵지 않느냐? 두렵사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진실을 아셔야 백성들이 살 수 있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신방을 나섰지요. 밖에는 한도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지만 임금의 눈에는 이제 그것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한도익, 예, 전하. 오늘 어전 회의에 지방의 모든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여라. 걸러내지 말고 전부 다 말이니라. 한도익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표정을 되찾았지요.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아침은 어제와는 다를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귀가 씻겨진 아침이었습니다.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내려다보았지요. 한도익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섰습니다. 전하, 지방의 보고서들이 옵니다. 한도익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걸러진 것들 뿐이었지요. 좋은 소식만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도익, 내가 명한 것은 모든 보고서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전부이옵니다, 전하. 임금은 한도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한도익의 편이었습니다. 어전 회의가 끝난 뒤 임금은 홀로 전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백성의 피, 전하의 마음에서 난 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도익은 박상궁과 은밀히 만났지요. 적의 집종을 그냥 둘 수 없소. 전하의 마음을 흔들고 있소.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영모의 피를 이은 자가 아니오. 그것을 이용하면 돼오. 한도익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래전부터 한도익과 함께 일해온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익은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세신방의 여종 수연이 불경을 저질러 싸웁니다. 임금은 서류를 보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하께 독을 타서 해하려 하였사옵니다.
또한 영모의 피를 이은 자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독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증거가 있느냐? 새신방의 물항아리에서 이상한 약재가 발견되었사옵니다. 또한 수연의 아비는 3년 전 영모로 처형된 의원 민재홍이옵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수연의 맑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던 그녀의 모습이 생각났지요. 하지만 의심은 이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영모자의 딸이라는 말이 임금을 흔들었습니다. 박상궁도 그리 증언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박상궁이 새신방을 점검하다가 발견하였나이다.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 수연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지요. 물이 거짓을 담을 수 없다던 말, 전하의 귀가 들어야 한다던 말, 그것이 모두 계략이었단 말인가. 결국 임금은 냉정하게 말하였습니다. 여종 수연을 가두고 의금부에서 취조하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한도익은 물러나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지요. 호위군사 최석주가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26살의 젊은 무관으로 충성과 의리를 중히 여기는 왕의 호위군사 대장이지요. 임금의 명은 새신방으로 가서 수연을 잡아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최석주는 새신방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물항아리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연, 전하의 명이시다. 따라오시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지요. 최석주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하자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스로 걷겠나이다. 두 사람은 새신방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궁궐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수연은 끌려가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전하의 귀가 이젠 진실을 들으시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말은 최석주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 여인은 정말 영모를 꾸민 자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했다가 누명을 쓴 것일까요? 최석주는 알 수 없었지만 수연의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의금부 옥사에 수연이 갇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곳이었지요. 하지만 수연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말과 한도익의 말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지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이 새신방의 물항아리를 비추고 있었지요. 물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짓을 담을 수 없다던 그 물이 말입니다. 수연이 잡혀간 뒤 새신방은 적막하였습니다. 물항아리는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지요. 박상궁은 다른 궁녀를 새신방에 배치하려 했으나 임금이 거부했습니다. 당분간 새신은 하지 않겠노라. 임금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며칠째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윙윙거리는 소리 아니면 먼 곳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의원의 의녀 백란이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29의 침착한 여인으로 궁중 의술의 발근이었지요. 임금의 귀를 살피던 백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하, 귀 속에 아무런 병도 없사옵니다. 그럼 이 소리는 무엇이냐? 백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옵니다. 세상의 소리를 막은 탓이옵니다. 임금은 백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백란은 물러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지요. 듣지 못한 소리들이 쌓이고 쌓여 귀 속에서 울리는 것이옵니다. 약으로는 고칠 수 없나이다. 백란은 그날 저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본 임금의 상태와 그 원인을 적었지요. 하지만 그 보고서는 한도익의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한편 궁녀 이화는 중전마마를 찾아갔습니다. 21살의 어린 궁녀였지만 용기를 냈지요. 중전은 온화한 분으로 궁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이였습니다. 중전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한 말씀 올리고자 하나이다. 무슨 일이냐?
이화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수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 물에는 독이 없었나이다. 제가 직접 보았나이다. 중전은 이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안에 떠도는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요.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소녀가 날마다 새 신방의 물을 함께 준비하였나이다. 수연이는 물을 다룰 때 언제나 정성을 다하였고 그 어떤 약재도 몰래 넣은 적이 없사옵니다. 중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중전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궁궐은 임금과 한도익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위군사 최석주는 의금부 옥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연을 잡아온 것이 자신이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석주는 조용히 감옥 문틈으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명을 따랐으나 마음은 편치 않소. 어둠 속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군께서는 잘못이 없으시옵니다. 정말 독을 넣지 않았소. 그러하옵니다. 다만 진실을 말했을 뿐이옵니다. 수연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답니다. 석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그녀는 두려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최석주는 밤늦게 다시 감옥을 찾았습니다. 수연이 써둔 글 한 장을 받기 위해서였지요. 수연은 감옥 안에서 1000조각의 글을 적어두었습니다. 물의 진실과 임금이 들어야 할 소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최석주는 그 글을 품에 넣고 궁궐 연못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는 수연의 글을 작은 나무 조각에 감아 연못에 띄웠습니다. 물 위로 종이배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종이는 바람을 타고 좌의정 허윤겸의 정자 앞까지 흘러갔습니다. 허윤겸은 쉰둘의 청렴한 신하로 임금의 옛 스승이었지요. 요즘 조정의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허윤겸은 연못에 떠있는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집어 펼쳐보니 수연의 글이었지요. 그는 그것을 읽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맑은 물은 조용하지만 결국 세상을 비추는 법이네. 허윤겸은 그 글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것임을 알았지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도익의 힘이 너무 강했고 임금의 마음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지키고 있었지요. 백나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고 이화는 중전께 계속 수연의 무죄를 호소했으며 석주는 감옥을 지키며 수연을 보호했고 허윤겸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신방의 물항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은 조용히 진실을 담고 있었지요. 언젠가 그 진실이 드러날 날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며칠 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였지요. 하늘이 무너질 듯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금은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지요. 마치 땅속 깊이 스며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귓속에서 윙윙거리던 소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빗물이 궁궐 마당에 고이고 처마에서 떨어지고 연못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문득 수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은 거짓을 담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한도익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어전 회의를 열겠노라. 모든 대신들을 빠짐없이 불러들이라. 전하, 무슨 일이옵니까? 묻지 말고 그리하라. 한도익은 불안한 표으로 물러났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지요. 임금의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어전회의가 열렸지요.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좌의정 허윤겸, 우의정 윤상철, 그리고 6조의 판서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도익도 임금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임금은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백성의 탄원서가 이리도 많다 하니 어찌된 일이냐? 대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한도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좌의정 허윤겸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수연의 글과 자신이 모아둔 자료들을 꺼냈지요. 전하, 그동안 막혀있던 보고들이 많았사옵니다. 내관 한도익이 이를 가려 올렸던 것이옵니다. 한도익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신은 다만 전하의 평안을 위해 불필요한 소식들을 걸렀을 뿐이옵니다. 불필요한 소식이라 하였느냐? 임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허윤겸이 계속 말을 이었지요. 작년 가을부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삼남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서만 수십 통이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이 중 단 한 통도 보지 못하셨나이다. 임금은 숨을 고르며 말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구나.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녀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했지요. 허윤겸은 계속해서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세신방의 수연이라는 여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 있사옵니다. 그녀는 전하께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영모의 딸이라는 이유로 옥에 갇혔나이다. 한도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허윤겸은 수연이 쓴 글을 임금 앞에 바쳤지요. 이것은 그 여인이 옥중에서 쓴 글이옵니다. 물의 진실과 세상의 소리에 대한 글이옵니다. 임금은 그 글을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수연의 글씨는 단정했고 내용은 명확했지요. 거기에는 백성들의 고통과 임금이 들어야 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어전 회의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임금은 한도익을 불러 꾸짖었지요. 그대는 내 귀를 지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막았도다. 백성의 아픔을 감추고 나라의 병을 숨겼도다. 전하, 소인은 다만 전하의 평안을 위해 평안이라 하였느냐? 거짓된 평안이 무슨 소용이냐? 백성이 굶주리는데 내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임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도익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한도익, 그대의 직을 거두노라. 당장 궁을 떠나라. 전하,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한도익은 끌려나갔습니다. 50평생 궁궐을 지배하던 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임금은 모든 보고를 직접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받아 적게 하였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상소문을 하나하나 읽었지요. 궁궐에는 오랜만에 사람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의 논쟁 소리, 백성들의 탄원 소리, 그리고 진실의 소리가 궁궐 안을 채웠습니다. 임금은 의금부에 명을 내렸습니다. 세신방의 수연을 당장 풀어주라. 그리고 그녀를 내 앞으로 데려오라. 밤이 되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요.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씻긴 세상이 조금은 깨끗해 보였습니다. 귀 속의 이상한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임금의 귀에는 진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지요. 백성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소리가 말입니다. 수연이 의금부 옥사에서 풀려났습니다. 며칠간의 옥살이로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지요. 호위군사 최석주가 그녀를 임금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하, 수연을 데려왔나이다. 임금은 용상에서 내려와 수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웅성거렸지요. 임금이 직접 아래로 내려오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가득했지요. 그대는 내 귀를 씻기고 내 마음을 깨우쳤도다. 진실을 말한 죄로 고초를 겪게 하여 미안하구나. 전하께서 진실을 들으셨으니 소녀는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임금은 좌의정 허윤겸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연의 아버지 민재홍은 영모에 연루되었다 하였으나 그것 또한 거짓된 누명이었을 것이요. 다시 조사하도록 하시오. 명을 받들겠나이다, 전하.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재홍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것으로 밝혀졌지요. 당시 한도익과 결탁한 이들이 선한 의원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즉시 민재홍의 죄를 풀어주고 가문을 복권시켰습니다. 수연, 그대의 아버지는 충직한 의원이셨도다. 그 명예를 되찾아 드리노라.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지요. 임금은 수연을 청수상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새신방의 우두머리가 되어 궁의 모든 정결한 일을 맡게 되었지요. 박상궁은 한도익과 함께 일했던 죄로 궁에서 쫓겨났고 이제 새신방은 수연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도익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50평생 쌓아올린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지요. 그와 결탁했던 이들도 하나둘 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임금은 자주 새신방을 찾았습니다. 수연이 준비한 물로 세신을 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지요. 오늘 물은 어떠하냐?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늘 냄새가 납니다. 하늘 냄새라니 맑고 깨끗한 냄새이옵니다. 세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나이다. 임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귀에서 들리던 이상한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진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전 회의도 달라졌습니다. 신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백성들의 목소리가 궁궐까지 올라왔지요. 임금은 그 모든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흉년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각 지방에 사신을 보내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살피게 했지요. 조금씩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녀백란은 내의원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그녀의 용기를 임금이 높이 산 것이었지요. 궁녀 이화는 수연의 곁에서 새신방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호위군사 최석주는 궁궐 경비의 책임자가 되어 임금을 가까이서 호위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요즘 궁궐에는 웃음이 들린다네. 성상의 얼굴이 밝으시다네. 나라가 다시 숨을 쉬는 듯하네. 백성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임금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임금이 새신방에 들렀습니다. 창밖으로 꽃들이 만발하고 있었지요. 수연, 저 꽃들이 참 아름답구나. 그러하옵니다, 전하. 물을 제대로 받은 꽃은 저리 활짝 피어나나이다. 사람도 그러하지 않겠느냐? 진실을 들으면 마음이 활짝 피어나는 법이니라. 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물항아리 속 물은 맑고 깨끗했지요. 더 이상 쇠비린내도 피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봄날의 향기만이 물 위로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이제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진실이 흐르고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었지요. 닫혀있던 궁의 문이 열리고 세상과 임금이 다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임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여인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입니다. 물을 다루는 작은 손이 세상을 씻어낸 것이었지요.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이 새신방의 물항아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은 조용히 그 빛을 담으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맑은 세상을 위한 물이었습니다. 새신방은 임금의 몸을 씻기던 곳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마음을 씻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남았습니다. 귀를 씻는다는 건 단지 깨끗해지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용기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별 야담과 함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맑은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